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2월 8일 일요일이고요. 삼성전자 현상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걱정들이 많으셔서 공부하려고 와주신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번 한 주, 돌아오는 한 주간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복귀해보면서 그리고 앞의 흐름을 예측해보는 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월요일날 장 초반에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이거 주말 동안 완벽히 공부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 이 내용에 많이 담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이번 한 주간이죠.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블랙 먼데이를 필두로 자 이때 몇 %가량 하락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6.47%까지 장중에 빠졌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루에도 10%씩이나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인 걸 정말 오랜만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도 마찬가지로 5%씩이나 빠졌었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국내 증시가 정말 이 변동폭이 말도 안 됐던 만큼 어떻게 보면 진짜 피곤한 한 주였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번 주에 국내 증시, 이 코스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삼성전자의 흐름, 이 변동성의 뒷배경에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너무나 강하게 받아서 그랬었습니다. 이 미국 증시 차트 한번 말 넘김해 볼까요? 나스닥 지수 차트인데요. 1월 28일 날 고점 찍고 나서 어떻게 됐죠? 추세가 완전히 죽어버렸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연준의 차기 의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사실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2월 5일이죠. 2월 2일에도 그랬고요. 2월 5일에도, 2월 6일에도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요일에는요. 자, 뉴스도 나온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가 장중에 한때 하한가를 맞았다. 이때 장전에 걱정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꿀팁 좀 말씀드리자면 이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맞는다? 사실 지금은 불가능해요. 저가가 지금 여기서 30%까지 무려 11만 1,600원에 거래가 됐던 것까지 보이기는 하는데 이거는요. 사실 장 전에 이 대체거래소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거래된 내역을 가지고 본장에도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요. HTS 차트를 키움증권 S로 쓰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항상 이 우클릭 하셔서요. 차트 환경 설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규장만 보기를 클릭하시고 적용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딱 정규장만 보이죠. 우리 9시부터 본장 15시 30분까지의 이 캔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 우리 개인분들 선배님들께서는요. 삼성전자 전도는 어느 정도 장 전과 장 마감 이후에는 추세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본장 때는 혹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체크한다 라고 하시면 이 정규장만 보기 꼭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이 온봉으로 놓게 되면은 개파락이 뜨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자, 장 초반에 회복해주는가 싶더니만 결국 꼬꾸라지면서 장막판에 조금 들어 올려주기는 했죠. 네, 저는요 솔직히 금요일에는 더 빠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나스닥장이 너무나 많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현지 시각 금요일이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제죠. 토요일 나스닥장이 마감하고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나스닥장이 이 상승 마감할 줄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가 사실 좀 선반영을 받았던 것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분 다 메워주면서 이 대체거래소에서는 어떻게 됐죠? 넥스트에서는 16만 1,600원까지도 회복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었고 내일은요 장 초반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갭상승으로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나스닥 증시가 굉장히 많이 말아올려줬어요. 어제 미국 증시 마감하면서 어떻게 끝났는지 잠깐 체크해보자면 자 엔비디아가 8%가량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상승해줬고 그동안에 흐름이 안 좋았던 마이크로소프트 일단은 하락이 잠깐 멈춘 듯 보이죠. 그리고 오라클, 팔란티어 이 소프트웨어 쪽도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 마이크론, AMD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 장 월요일에도 갭상승으로 시작할 확률은 높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또 다시 한 번 더 이 목요일이죠. 목요일과 금요일 이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오셨던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 게임분들께서 또 승리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서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요거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거 부탁을 못 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국내 증시에서 그리고 이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미국 증시
나스닥 증시가 어떻게 끝났었는지, 그리고 새롭게 돌아오는 이번 주죠. 돌아오는 주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여 줄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종국에는 우리 선배님들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시면서 어떠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와, 그리고 어떠한 대응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지, 이 부분을 통틀어서 정확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이것만 딱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삼성전자로 우리 돈벼락을 한번 만들어 보자, 돈벼락 한번 맞아 보자 라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돈벼락 한 번씩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선배님들,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 입장으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려야지만이 도움이 됐구나, 내가 잘 말씀드리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기준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들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 최근 3거래일 동안 우리 개인분들께서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그 전에도 1000만 주가 넘는, 거의 2천만 주가 넘는 이런 물량을 매수 진행해 주셨던 만큼, 혹여나 우리 나스닥 증시가 또 흔들린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음봉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는 다른 선배님들께서 이런 조정 구간에 이 투매 물량을 내보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꽉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배님들께서 투매 물량 내놓지 않도록요,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선배님들은 좋아요랑 댓글, 돈벼락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이 나스닥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토요일이죠. 잠깐 다시 확인을 해보자면 나스닥 증시는 2.18%가량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이 목요일에 하락분을 메워주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추세를 다시 돌려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들고요. 그리고 S&P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했습니다. 자, S&P가 이건 진짜 상승 보기 너무 좋네요. 자, 앞전에 나온 캔들 두 개의 캔들을 다 메꿔주는 캔들이 나왔다라는 건 어쩌면 미국 증시도 다시 한번 전고 트라이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마감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다시 8,048포인트 회복해주면서 5.7%가량 상승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 줄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서도요,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증시를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 이 삼성전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뉴욕 증시가 좋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구글이랑 메타, MS, 마이크로소프트발 쇼크가 가장 컸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 AI라는 것에 기술 개발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인프라를 확장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들 기업이 돈을 많이 쓰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자, 이게 어떻게 돼요? 실적에 안 찍힌다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실적에서 클라우드 부문 성장 둔화가 확인이 되자 인공지능 확산이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사업 모델을 잠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됐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여태까지 투자를 해왔는데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야, 이거 사실 AI는 거품 아닐까라는 거품론이 재확산되면서 나스닥 증시가 하락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반도체주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한테 좋은 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AI에 대한 투자는 과도하지 않다, 앞으로 7, 8년간은 이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며 필요한 투자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 거품론을 다시 한번 일축시키긴 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요, 인프라를 확장시키면서 키워나가야 되는, 결국에는 인프라를 왜 늘려야 되죠? 기존의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기술에서 어떻게 해요? AI라는 게 추가됨으로써 5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키포인트.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라는 건 무조건 필수 불가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어찌 보면 인류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젠슨왕이 말하길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 자,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빅테크 기업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너무나 큰 호재예요. 왜냐면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는 너무나 숱하게 들으셨겠지만 어떤 게 필요해요? 메모리가 미친 듯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 기업들이 슈퍼 을이 됐다라는 이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는 실적에 바로 직결되는 이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메모리 슈퍼 을 반격. 집중해주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실적에 실제로 수치가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빅뉴스예요. 이건 집중해서 보주셔야 됩니다. 자, 공급계약 관행 바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제조사에서 공급자 우위 계약의 가격 인상분 사후 정산도라고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된 매출은 D램이었어요. D램으로만 가격이 올라가 주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의 가장 큰 주된 요인은 이 D램 가격의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요, 계약을 1년 단위로 했었습니다. 1년 단위로 해놓고 이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더라도 10% 안팎에서 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계약이요, 월이나 이 분기 단위로 계약 기간 자체도 짧아지면서,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시세가 더 오르면 그 인상분을 추가적으로 사후 정산하는 이런 방식이 적용되는 기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그죠? 엔비디아 CEO도 계속해서 얘기해요. 메모리 너무 부족하니까 너네 공급할 수 있는 대로 다 갖고 와라. 일단 우리가 사겠다, 쓰겠다, 계약 받겠다, 납품 받겠다, 이건데, 그러면 실제로 삼성전자가 예전에 살짝 손해보는 장사를 했었다라고 하면 이 손해를 사후 정산 통해서 메꿔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기대될 만한 내용이 나온 거죠. 이거 진짜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이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은, 제가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26년 3분기부터 삼성전자의 D램 매출, 영업이익, 이 실적 부분이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때 3분기에서 한계를 만들 수 있다,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전망치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주가의 가파른 상승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알아두시면 좋은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열정적으로 영상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좋은 벼락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주식하시면서 알아두시면 좋은 이 시장 참여자로서 무조건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이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호재예요. 금리 인하랑 금리 완화랑 관련된 좋은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은 만큼 집중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케빈 워시,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선배님들, 우리가 월요일에도요, 이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를 만들었던 사람이 케빈 워시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연준의 차기 의장으로 지명됨으로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었었어요. 왜 그렇죠? 케빈 워시는요, 기존에 매파적인 성향을 띈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면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 이후에 취임했을 때 금리 인하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나스닥이 계속해서 올라가던 게 딱 머리 맞고 떨어졌던 거고요. 이게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 기존에 고수하던 어떤 거요? 매파적인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 나는 이 비둘기파로 바뀌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취임 이후에 대대적인 금리 인하와 공격적인 양적 완화에 나설 것이다 라고 이제 미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 내용은 딥하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냥 이 단어만 아시면 돼요. 금리가 인하됐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거요? 양적 완화. 이 단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금리를 내리면 왜 좋아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주식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식장이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주가는 쭉쭉 어떤 종목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주목받는 섹터, 반도체는 특히나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양적 완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준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더 풀겠다라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이 반대되는 말이 긴축인데, 그냥 이 단어만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긴축한다, 금리 인상한다, 안 좋은 거고요. 금리 인하 좋은 거고, 양적 완화 좋은 거다라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미국 증시 토요일날 장 마감까지도 투자 심리, 투심이 급변하면서 나스닥, S&P, 다우존스 전부 다 저가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회복을 해주었고,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우리 국내 증시에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집중해 주시고,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은 이미 많이 나왔죠? 다 확인을 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스닥, 미국 증시 회복했으니까 월요일날 삼성전자도 분명히 갭상승으로 시작할 겁니다. 금요일에 코스피 야간 선물도 3%가 넘는 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대체 거래소 이 넥스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원래는 나스닥 증시가요 2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3일이죠. 그래서 국내 증시 삼성전자도 더 하락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싶기는 해요. 근데 어떻죠? 나스닥이 하락하고 다른 이 빅테크 AI 기술주들이 하락할 때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고요. 심지어 장 마감 이후에는 말아 올렸죠. 이 말은 어차피 이 미국장 반등 나와서 말아 올려주겠지라는 심리가
미리 선반영된 적용이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월요일날 추가 상승 나올 겁니다. 갭 상승? 저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돌아오는 주에 17만 전자를 다시 트라이 할 때 이 정고점을 빠르게 돌파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아직 있기는 하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 이 거품론이 완벽히 잠재워지진 못했어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이나 이런 성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거품론은 싫어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삼성전자 괴롭힙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다음 주 목요일이죠. 2월 12일은 무슨 날이에요?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옵션 만기일을 앞두면요, 기계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매가 늘어납니다. 금요일도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팔아치웠죠. 장 마감 때까지요. 마찬가지로 옵션 만기일에도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이 프로그램 통해서 매도세 나올 겁니다. 이 기계적인 조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월요일날 상승하는 기대감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 맞지만 동시에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대응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의 주포는요, 항상 말씀드리죠, 외국인이라고요. 외국인 비중이 한때 54%까지나 갔던 만큼 지금은 내려와서 한 51% 정도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포는 외국인이에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이 고점권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너무 다강합니다. 1월 초입부터 외국인들은요, 계속해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1월 8일부터 2월 8일까지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을 수급을 봤을 때 몇 주예요? 어마무시하죠. 6,300만 주가량 외국인들에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국내 증시 자체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의 계속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3조 7천억가량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목요일엔 6조가량의 물량이 쏟아졌었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에는 현물만, 삼성전자의 현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선물도 가져가고 옵션도 가져가고 ETF까지도 준비를 해서 가져간다라는 건데, 지금 선물에서도 보시게 되면 선물 누적 매도세가 6만 2천 이렇게 나와 있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6조 2천억이에요. 이게 1월달 초만 해도요, 3.4조, 3조 4천억가량의 순매수 포지션이었는데 그 물량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면 이게 빠져나가고 그리고 마이너스로 찍히고 있는 거니까 10조가량의 선물 매도세가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하방으로 계속해서 압력을 주는 이런 흐름이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옵션 쪽도 보게 될까요? 자, 옵션 어떻죠? 누가 봐도 이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콜옵션보다 풋옵션이 우세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외국인들 그리고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의 상승을 인정하면서도 이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걸 계속해서 가져가다 못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고점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질 때, 그리고 선물과 옵션, 파생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이 하방에 대한 보험을 두는 구간이 심화가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는 어떤가요? 이 조정에 대한 가능성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에 아시겠지만 영원한 상승은 없어요. 원웨이로 올라가는 상승은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올라올 때 보면 어땠습니까? 이번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랬어도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볼까요? 자, 이 코스피 지수 자체도 보게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출발이 시작했죠. 자, 여기서부터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찍을 때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줬습니다. 근데 3,000포인트를 찍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3달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4,000포인트를 달성하는 데까지 올라오고 나서 2달간의 조정을 겪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5,000포인트 달성했으니까 조정을 겪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지금 5,000포인트를 달성하고 제대로 된 조정이 나오지 않은 지금, 기간 조정의 형태든 아니면 이 가격 조정의 형태든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조정이 나왔느냐? 가장 큰 요인은 이거죠. 자, 삼성전자 이때 왜 상승했나요? 왜 올라갔나요? 3분기 실적이 너무나 좋을 것을 알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해 왔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이 정확히 실적 발표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끌어올려주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심화되면서 역대급 거래량 띄워주면서 조정 기간을 겪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 주었고요. 그리고 1월 29일 날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옆으로 누워버리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삼성전자 안 좋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26년도 실적 당연히 25년도보다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단기 고점이 형성되는 이런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매도,
현물 매도, 파생 쪽에서의 하방 보험 드는 구간들,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도 있겠죠. 거시경제적인 내용들까지도 예를 들면 케빈 워시가 있었죠. 이 워시라는 사람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한번 폭락이 나왔던 만큼 적어도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은요, 이 대응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 번이라도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어쨌든 이 구간에서 잡았던 분들, 이 구간에서 잡았던 분들, 이 구간에서 잡았던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수익 중이실 겁니다. 근데 결국 주식에서 수익은 뭐예요? 내가 매도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숫자로 찍혀 있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지만이 그 계좌에 찍힌 돈이 진짜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지키시려면 분할 매도에 대한 습관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직도 분할 매도 차익 실현하지 않으셨다.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항상 분할 매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물론 당장 월요일날 장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나스닥 증시가 다 회복했고요. 미국 증시 회복했고 코스피 야간 선물도 3%, 4%가량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월요일날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영상에서 짚어드리는 위험 구간이 있죠. 어떤가요?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시총 1000조가 달성되는 구간. 이 구간이 되면 그동안 관망하던 이 개인 투자자분들까지도 쌈짓돈을 들고 들어와서 거래량 폭발시키면서 어떻게요? 몰려드실 수 있다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요, 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도하면서 단기 고점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온다라고 봅니다. 그때는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분할 매도에 대한 기준을 잡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분할 매도 타점, 이 기준은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공부하셔서 혼자 잘하시면 베스트겠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내가 좀 부족하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 선배님들이구나 라고 확인한 다음에 단체 문자 통해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타점 자리 안내드리고요. 매도 타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내드리냐? 여기 잠깐 화면 왼쪽에 집중해 주시면 핸드폰이 하나 생겼을 겁니다. 근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선배님들께 매수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렸던 걸 이 내역을 보여드리려고 잠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집중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매도가 11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언제예요? 결국 이때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심화되면서 어쩌면 단기 고점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매도 타점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11월 7일 날 삼성전자 매수가 97,000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11월 25일에도 마찬가지로 보내드렸었습니다.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 위주로 더 잡아보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화면 왼쪽에 있는 단체 문자 통해서 실시간 대응이 원한다, 필요하시다 라고 하시면 삼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9630-2563으로 삼성이에요. 그리고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선배님들 집중해주세요. 우리 삼성전자 사실 중장기 포트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우리 주주분들께서 단기간에 어떻게 재미 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미가 있으려면 종목이 쭉쭉 가져야 됩니다. 쭉쭉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도 이 텐베거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텐베거를 얼마든지 달성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의 3요소 있죠. 차트도 봐야 되고 보수급도 보고 재료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나라도 빠진다, 부족한다라고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까지요. 그러니까 이 주말 동안이라도 내용 확인해 보셔서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장이라도 꼭 소액 정도는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인수합병이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A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죠. 앞전에는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죠.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코로나 때도 돌이켜보게 되면 주가가 10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1년도 채 안 돼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런 하락이 생겼을까요? 이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요, 전장이랑 로봇이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힌트 나왔네요. 여기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리스트에서 로봇 사업의 부족한 부분도 메꿔주면서 전장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준다면 이 기업이 추후에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업이냐?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도요, 로봇과 자동차의 완전 자율화,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 라이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잖아요. 얘네도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죠. 다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에이다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이 기업이요, 추후에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 한번 최종적으로 해보면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 중이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처음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다 보니까 로봇 사업에도 필요하고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니까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에서도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미리 냄새를 맡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잖아요. 얘 진짜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이때 17,000원 바닥권에 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뭐 어떤 기업이고 뭘 팔고 뭐 하는지 몰랐던 분들이 태반이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바닥권 17,000원에서 최근엔 78만 원까지도 올라가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4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이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까지 솔직히 뭐 40배는 아니어도 보수적으로 그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돈 냄새를 맡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딱 300만 원만 10배가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이거 한 번씩들 꼭 받아 가셔서요, 포트에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준비한 템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문자는 얼마든지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전화만 주시지 마시고요. 전화 안 받을 겁니다. 자, 문자로 010-9630-2563번으로 삼성입니다.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준비한 템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과 함께 어떤가요? 삼성전자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아까 보여드렸듯이 실시간 대응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딱 이것만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돈벼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